이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는 아까 서스텐 필드 C에다가 1을 빼준 게 다이렉트릭 컨스턴트인데, 그래서 이게 C나 실리콘이나 베르마늄이나 했을 때 유전율이 쭉 주어지죠, 그죠? 주어져서 뭐 재료를 다 알면 유전율을 사실은 압니다. 아는데 얘가 측정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측정으로 따지면 얘는 커패시터를 가지고 커패시턴스 얼마가 되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실험할 때. 여러분 잘 알듯이 평행판 축전제로 생각해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뭐냐면 이게 커패시터 이렇게 커패시터 이렇게 판하고 얘 판하고 요 사이에 이제 거리가 D일 때 이 반기 A일 때 요 사이에 물건을 채워져 있으면 물질로 채워져 있으면 얘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 했을 때 C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에 D분의 A다. 이런 식 여러분 평행판 축전제일 때 전자기학 할 때 계산했었죠, 그죠? 얘를 원통용으로 했을 때 이제 전자기학 계산을 원통용으로 두 개 놔두고 이걸 이 사이에다 채워서 원통용으로 실린더리컬 커패시터를 만들었을 때 걔의 입실은 어떻게 되는지 또 여러분 전자기학 계산했었죠, 그죠? 그때는 왜 계산인지 몰랐지만 얘는 여러분 BNC 케이블 같은 게 있잖아요. BNC 케이블이 축에 실이 있고 바깥에 또 플라스틱이 채워져 있잖아요. BNC 케이블의 유전율, C값.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잘라본 거 있죠? 세라믹 콘덴 잘라본 거. 그 잘라본 것에 거리 반개 얼마일 때 C가 얼마다. 그래서 요걸 실제 아까 그 예시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얘 사이에 C를 측정하면 C를 딱 측정하면 거꾸로 이 입실은 아니까 입실을 알면 입실을 C에다가 빼기 1이다. 카파에다 빼기 1이니까 요 값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까지 우리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물과 같이 랜덤하게 존재하는 폴라리티 있을 때 얘가 쫙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폴라리제이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요거를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걸 좀 해봐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입니다. 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는 외부 전기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보면,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필드가 없을 때 물이 막 제멋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물 분자가 이렇게 했을 때 산소 주위에 두 개의 수소가 붙어있는 플러스로 차징되어 있는 플러스 붙어 있어서 이거를 폴라리제이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방향으로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다가 전기장을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살짝 걸어주면 보는 것처럼 약간 방향이 전기장 방향으로 좀 틀어지는 거. 조금씩 빨간색으로 좀 틀어져 있죠, 그죠? 틀어져 있으니까 얘를 다 합하면 그 방향의 성분이 조금씩 살아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0이 아니라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없을 때는 피코세컨드 정도로 얘들이 빨리 떨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을 했을 때 퍼머넌트 다이폴의 전체 평균은 0입니다. 0인데 전기장이 있을 때는 약간 전기장 방향으로 물 분자의 다이폴 모멘트가 방향이 큽니다. 틀어서 전체 평균이 전기장 방향으로 딱 정렬이 되면서 이제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 비례해서 그 밑에 이제 계산되는 걸 제가 이제 보여줄 건데, 이때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결과가 먼저 보면,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정렬되려고 그러겠습니까? 잘 정렬되지 않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잘 안 되려고 그러겠죠, 그죠?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쪽이 온도 올라가는 쪽일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더운 날, 유치원 애들 이렇게 줄 세우기 힘들지 않겠어요? 애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거꾸로,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 플라리
폴라리제이션이 줄겠구나 라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랜덤 모션은 언더에서 결정될 거니까. 다음에 똑같습니다. 하나당 크기가 크면 클수록 폴라리티 커지겠죠. 하나당, 물 분자 하나당 폴라리티 크면 클수록 전체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뮤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 n, 이 단위 높이당 물 분자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폴라리티 늘어날 거다 라는 것은 이미 결과만 보고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적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결과를 이미 아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유도를 조금, 좀 따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필드를 이렇게 걸었을 때, 이 필드 방향에 대해서, 완벽히 얘가 정렬하지는 않습니다. 정렬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델타라는 각으로 약간 삐뚤어졌어요. 이게 완전히 얼라인 되지 않는 이유는 벡터가 충돌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델타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물 분자가 막 랜덤하게 있으면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런 델타도 있고 반대편도 있을 거고 여기 중간 다 있겠죠, 그죠? 다 있는데 얼핏 생각해서 이게 이제 온라인 될수록 에너지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그 에너지가 온라인 되는 쪽이 안정한 쪽입니까? 불안정한 쪽입니까? 안정한 쪽이죠. 그 온라인 되는 쪽이 그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 배울 때 이 다이폴 모멘트하고 이 필드하고 이제 각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정의했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RN 기억날 겁니다. 다이폴 모멘트의 벡터하고 내부 전기장 끌어주는 이 필드하고 얘 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폴라리제이션, 다이폴 모멘트하고 이 필드 사이에 내부 에너지를 정의되는데, 그럼 보면 이게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내적인데 코사인 델타입니다. 델타로 되어 있는데 델타가 0일 때, 각 0일 때 마이너스 표현이 제일 낮죠. 그죠? 에너지 제일 낮고 조금씩 이게 가이 커질 때마다 에너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제일 낮은 에너지와 제일 높은 에너지가 이렇게 아까 물 분자 막 분포하고 있어요. 분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볼츠만 팩터라고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각도에 해당되는 에너지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랬었죠. 그죠? 에너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드는데, 우리가 볼츠만 팩터라 그래서 엑스포넨셜에 우리가 마이너스 2 나는 kBT 이런 적이 돼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전체 비율은 낮아지는 거죠. 그죠? 이런 그 볼츠만 팩터, 이 분포에 따라서 전체 개수 양도 여기에 따라 이 분포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고전적으로. 근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생각해보면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합을 했을 때 그 개수를 곱을 해서 얘를 일종의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전체 3차원이니까 델타가 여기도 있지만 같은 각이 쭉 폰이죠. 그죠? 이쪽 델타도 있지만 여기도 델타 돌아가면서 축을 따라서 쭉 폰 모양의 분포가 다 똑같은 상태거든요. 3차원이거든요. 이렇게 3차원으로 이런 델타, 이런 델타, 이런 델타, 이런 델타, 이런 델타, 이게 다 지금 다 3차원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델타라는 각에 따라 정렬되어 있는 것에 물 분자의 요 개수가 비례상수 A에 대해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 분의 U, 아까 에너지로 표현된 요거에 비례할 거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U가 여기 마이너스 뮤,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 뮤에다가 이 필드 코사인 델타를 됐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 개수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요 위에 뮤 2의 코사인 델타 이렇게 주어져서 얼핏 보기에도 전기장이 세지면 세질수록 같은 방향으로 정렬한 것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 델타가 0에 가까운 것이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델타 180도인 것이 가장 작을 겁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요런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개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개수가 나왔으니까 결국 얘를 델타라는 각을 가진 것에 다 합을 해보면, 폴라리제이션을 다 합을 해보면 전체 값이 나오겠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 델타 있는데 이 필드 방향의 성분은 뭡니까? 이 필드 방향의 성분은 겉에서 봤을 한쪽과 직렬된 달풍 모멘트는 요 뮤에다가 코사인 델타를 곱을 한 것이 이 필드의 값이죠. 그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필드 곱하기, 달풍 모멘트에다가 90도를 곱을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필드로 정렬된 게 아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 뮤의 평균값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 모양을 잘 봐도요. 평균값을 구해야 되면, 요 n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우리가 3차원에서 이 평균값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평균값은 이 필드의 나란한 방향, 뮤 코사인 델타라는 값이 이 평균값으로 취해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n뮤라고 그랬을 때, n뮤 구분을 하고, 3차원에서는 여러분 다 합을 할 때 이거 기억나요?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이거 기억나요? dr d 세타 d 파이. 구면 좌표계에서 이 구면 좌표계에서 볼륨에 관한 성분은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그 구면 좌표계에서 기억 안 나요? 구면 좌표계에서 조그만 볼륨에 관한 볼륨이 이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잘 보면 이래요. 우리 이것도 잠깐 얘기해 줘야겠다, 그죠? 보면 우리가 이런 XYZ 좌표계에서는 XYZ 좌표계에서는 요 X 포인트가 있으면 요 이게 위치가 요 볼륨에서는 여기서 조금 X가 늘어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그죠? Y가 늘어나는 쪽은 이쪽이죠. G로 늘어나는 쪽은 이쪽이죠. 그럼 요걸로 각각 늘어난 것들은 요런 조그만 직육매체죠, 그죠? 그죠? 그럼 요 볼륨은 요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X 방향으로 dx, Y 방향으로 dy, G 방향으로 dg죠. 그죠? 요 조그만 것도 각설탕이죠. 그러면 우리가 XYZ 좌표계에서는 볼륨선은 dx, dy, dg입니다. 그죠? 우리가 단위 부피당 개수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게 필요한데, 그럼 여기서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요렇게 우리 표현하죠, 그죠? 실린드 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이제 여기 로고 내려와서 이제 얘가 파이고 얘가 G 방향입니다. 이때 이제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볼륨선은 좌표계가 로, 파이, G이기 때문에 로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 이렇게 늘어나죠. 그 다음에 파이 방향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 방향 늘어나죠. 그 다음에 G 방향이면 이 방향 늘어나죠. 결국 보면 로, 파이, G 좌표계에서 얘가 각각 조그만 볼륨선을 보면 이 방향으로 늘어나고 이 파이 늘어나고 G 방향이니까 결국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 뭐냐면 파인애플 통조림에 들어있는 딱 잘라는 모양이죠. 그거는 이제 보면 요거 볼륨선은 높이가 dg, 요게 d로가 되는데 여기에 방향 길이는 요 로에다가 파이에다가 d파이를 더한 거, 로 d파이가 이쪽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조그만 볼륨선은 아까 dx, dy, dg는 그냥 길이가 됐었는데 얘는 d로, 로 d파이, dg 얘가 볼륨소가 되니까 결국 로, d로, d파이, dg가 볼륨소가 되는 거죠. 그 실린더를 좌표계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어지는데 구면 좌표계에서는 우리 스피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이렇게 원형입니다. 구입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는 똑같이 r 대신에 여기서 파이 다음에 세타인데
자, 이 구면좌표계에서는 제가 지금 물의 다이폴 모멘트가 이렇게 델타라는 값으로 쭉 이렇게 폼 모양으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단위 부피당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볼륨에다가 단위 부피당 개수를 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R 세타 파이에서는 좌표계에서는 R로 늘어나는 방향이 요 R 요로 늘어나고, 세타 방향은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파이 방향은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수박 3차원적으로 수박 형태의 이 자른 모양, 요게 이제 이 스피리컬 코딩 구면 좌표계에서의 크기인데, 각각 길이를 보면 R 방향 늘어나면 얘는 DR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 방향 늘어나면 이 길이는 요 길이는 그냥 R의 D 세타입니다. 여기 R 곱하기 세타니까 이 길이는 R D 세타입니다. 파이는 여기서 보면 이쪽 길이는 이렇게 해서 R 사인 세타를 이제 돌린 거니까 이쪽 길이 방향에 여기다가 D 파이를 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R 사인 세타에다가 D 파이가 앵글만 돌려서 이 길이 되니까 각각 DR 곱하기 R D 세타 곱하기 R 사인 세타 D 파이가 되니까 볼륨 소는 R 제곱 사인 세타 R D 세타 D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기서 R에 대해서는 어차피 길이가 같은 길이에 대해서 지금 R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R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모 분자 다 약분되니까 세타에 대한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타에 해당되는 게 바로 델타입니다. 사인 델타 D 델타의 D 파이, 여기다가 사인 델타 D 델타 D 파이, 여기 D 세타 D 파이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사인 세타 요거를 이제 여기에 도입을 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NU가 이렇게 해서 3차원에 대해서 전체 볼륨소를 계산한 거거든요. 평균은 U 코사인 델타가 되는데, 이 NU가 위에서 NU가 A라는 개수에다가 엑스포넨셜의 KBT분의 UA 코사인 델타니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그대로 넣은 거죠. 얘를 넣고 얘를 넣었더니 보면 여기서 사인 델타 이렇게 됐는데,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뮤E 나는 KBT를 여기서 베타로 두고, 그 다음에 코사인 델타를 X라 두면 여기서 엑스포넨셜 베타 X가 되고, 위에 뮤E 나눌 KBT가 X, 베타고, 코사인 델타 X로 놓고, 사인 델타, 코사인 델타는 X가 되고, 사인 델타는, DX로 하면 사인 델타, 코사인 델타에, 요 X로 놓으면, DX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델타에, D 델타 되니까 DX가 됩니다. 그 부호가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얘가 이제 0에서 파, 0이 이제 0을 넣으면 1이고,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꿔주면서 각각 이 쉬운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엑스포넨셜의 델타 x dx분의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위에 뮤가 늘어나오고, 결국 이제 이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의 값인데, 결국 뮤 하나, 물 분자 하나에 대해서 이 뮤가 나오고, 이것에 이 계산을 했는 거를 이제 베타에 대한 함수를 생각해서 이거를 우리가 따라해 볼래요? 랑게빈 펑션. 랑게빈 펑션은 얘를 인테그럴 계산하면 L 베타가 나옵니다. 이 L 베타를 해서 이 함수에 비례하는 값이 뮤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계산해 본 거거든요. 그 적분은 밑에 거 적분하면 여러분 쉽죠? 이렇게 해서 베타 되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생각해서 베타분의 2에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X 엑스포넨셜은 우리 부분 적분하게 되면 얘를 적분해서 베타분의 X분의 베타 X가 X가 되고, 얘를 일단 미분해서 넣으면 계산해 보면 이렇게 베타분이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분모 분자에 넣고 L 베타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해서 L 베타는 하이퍼볼릭 코탄젠트에 마이너스 베타분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 뮤 하나당 모멘트에다가 이 L 베타라는 값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단위 부피당 있는 것의 개수 n을 곱을 하면 얘가 바로 폴라리제이션 P가 되는 거죠. 그죠? 폴라리제이션 P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왜 5분으로 돼 있지? 5분에 끝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P가 N 코드 이거 돼 있으니까 요 값을 이 베타라는 것이 렐리티비티에 비례하는 값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제가 이제 맥시마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하이퍼볼릭 코탄젠트의 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실행을 시켜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로즈라고 제가 플랫을 해보면 플랫 2D에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 하고 마이너스 1 나누기 x 이렇게 딱 해서 요거를 0.1부터 얘를 이제 5까지 딱 하면 딱 그러면 그림이 이제 쭉 그려지죠. 쭉 그려지는데 이게 베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기는 하는데 점점 세츄레이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좀 더 하면 세츄레이션 될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5가 아니라 한 100 이렇게 해보면 딱 그려보면 완전 세츄레이션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설명한 대로 요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얘가 점점 한쪽 방향으로 다 정렬된다는 표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베타를 우리가 수식에서 이제 정렬을 한 게 이제 수식에서 좀 근사시켜 준 게 이 베타를 해보면 L 베타가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쓰면 이 L 베타를 위에 코탄젠트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미분하고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쓰면 그 테일러 정리로 베타가 작을 때 근사가 되겠죠. 그죠? 근사가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식을 해보면 1차, 3차, 5차에서 3분의 베타, 45분의 베타 3성 이렇게 주어져요. 테일러 정리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1차만 딱 취해서 해보니까 3분의 베타 n 뮤가 되는데 이게 보면 베타가 kbt분의 뮤였거든요. 이게 뮤 2였거든요. 이가 빠졌네. 뮤 2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3분의 베타를 쓰면 P가 폴라리제이션이 3kbt분의 n 뮤 제곱의 2다라는 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제가 녹화도 좀 잘못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정렬이 좀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베타가 커질 때 테일러 정리를 못 쓰죠. 사실은 베타 커질 때 테일러는 못 씁니다. 베타가 kbt분의 베타 kbt분의 제가 뮤2라 그랬죠. 뮤2라 그랬으니까 베타 커질 때는 베타 작을 때만 이게 되니까 고온에서 맞는 식이고 그리고 저온에서는 얘가 베타 커지니까 테일러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리니어로 분석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식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보는 것처럼 전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졌을 때 정렬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었는데 코일은 금속이고 그 다음에 이 커패스는 지금 배우고 있는 유전자잖아요. 그죠? 오늘 네 가지 폴라리제이션의 원리를 다 배웠는데 그런 C가 있을 때 요거를 쓴 페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볼래요. 한번. 페로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예를 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폴라리제이션이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아보고 이런 여러분 한번 예를 찾아봐서 조사를 나중에 한번 실습도 해볼 텐데 그걸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제가 수업 좀 늦어서 미안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